문제는 14달러 90센트를 주고 산 옵션이 3달러 77센트가 되니 계약당 1113달러를 잃는 셈입니다. 그런데 판매자의 최대 손실은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더 오르면 손실도 끝없이 커집니다. 이 무제한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200 콜옵션을 팔면서 그보다 높은 행사가 220 콜옵션을 함께 사두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숏콜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유진투자선물입니다. 옵션 거래에는 언제나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습니다. 하나의 콜옵션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그것을 사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팝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은 콜옵션 하나를 두고도 위험과 수익 그리고 이기는 구간이 어떻게 정반대로 거울처럼 뒤집히는지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것은 콜옵션을 사는 것과 파는 것의 차이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똑같은 AMD 종목 행사 200 콜옵션 하나를 골라 양쪽에서 나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수익이 나는지, 각각 어떤 위험을 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정이라는 문제까지 두 방식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옵션이라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손익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옵션의 가장 큰 특징은 레버리지, 곧 적은 돈으로 큰 포지션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는 이익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똑같은 배수로 키웁니다. 대신 어떤 행사가와 만기를 고르고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자신이 감수할 위험과 기대할 수익의 모양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사는 쪽에 설지 파는 쪽에 설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사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콜옵션을 살 때의 기본 성격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잃을 수 있는 돈은 지불한 금액으로 제한되고 벌 수 있는 돈은 위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장 가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AMD 주가는 203달러 77센트였습니다. 이때 만기가 29일 남은 행사가 200 콜옵션이 14달러 90센트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옵션은 주당 가격으로 표시되고 한 계약은 100주에 해당하니 이 콜옵션 하나를 사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490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에서 잃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최악의 경우는 만기 때 이 옵션이 아무 값어치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손실은 처음에는 1490달러가 전부입니다. 주가가 아무리 무너져도 그 아래로는 더 잃지 않습니다. 손실이 한 지점에서 딱 멈춘다는 것, 이것이 콜옵션을 살 때의 가장 큰 안전핀입니다. 손실이 막혀있는 대신 이익은 정반대입니다. 벌 수 있는 돈에는 정해진 한계가 없습니다. AMD가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만큼 행사가 200 콜옵션의 값도 한계 없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뉴스가 나와서 AMD가 250달러까지 뛴다면 행사가 200달러짜리 콜옵션은 최소 50달러의 값을 갖게 됩니다. 14달러 90센트에 산 것이 50달러가 되었으니 계약당 3,510달러, 비율로는 약 235%의 이익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사는 쪽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려면 무언가가, 그것도 빠르게 일어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날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AMD가 203달러 77센트일 때 콜옵션 값은 14달러 90센트 가운데 실제 내재 가치는 3달러 77센트 뿐이고 나머지 11달러 13센트는 전부 시간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치는 만기가 다가올수록 서서히 녹아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시간 가치가 사라지는 방향에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손실이 납니다. 29일 뒤에도 AMD가 여전히 203달러 77센트라면 200콜 옵션에는 내재 가치 3달러 77센트만 남고 시간 가치 11달러 13센트는 통째로 사라집니다. 14달러 90센트를 주고 산 옵션이 3달러 77센트가 되니 계약당 1113달러를 잃는 셈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 자체가 사는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도 이익도 아닌 본전이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214달러 90센트입니다. 행사가 200달러에 지불한 14달러 90센트를 더한 값이죠. 만기에 본전이 되려면 AMD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주가보다 11달러 넘게 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는 쪽은 이만큼의 상승을, 그것도 29일 안에 만들어내야 비로소 이 구간에 들어섭니다. 여기까지가 사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반대편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파는 쪽에서는 그대로 뒤집힙니다. 파는 쪽의 이익부터 보겠습니다. 판매자가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처음에 받은 프리미엄이
점이 전부입니다. 앞에 그 행사가 200 콜옵션을 14달러 90센트에 팔면 계약당 1,490달러가 먼저 내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기에 AMD 주가가 200달러 아래에 있으면 그 콜옵션은 값어치 없이 사라지고 판매자는 받은 1,490달러를 고스란히 지킵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머릿속이 정반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는 사람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즉 상값보다 비싸게 되팔아야 이익을 남기려 하고 그래서 값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싸게 되산다. 즉 판값보다 싸게 되사서 이익을 남기려 하고 이상적으로는 만기에 그 값이 0이 되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바라보는 손익분기점이 214달러 90센트로 똑같다는 점입니다.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입니다. 구매자는 손익분기점 위에서 이익을 보고 판매자는 손익분기점 아래에서 이익을 봅니다. 예를 들어 AMD가 203달러 77센트에 그대로 머물면 판매자는 14달러 90센트에 판 콜옵션을 3달러 77센트에 되살 수 있으니 계약당 1113달러를 법니다. 조금 전 사는 쪽이 잃었던 바로 그 금액이 이번에는 파는 쪽의 이익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의 반대편에는 훨씬 무거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판매자의 최대 손실은 정해져 있지 않고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AMD가 250달러로 뛰면 판매자는 50달러에 되사야 하니 계약당 3,510달러를 잃고 주가가 더 오르면 손실도 끝없이 커집니다. 벌 수 있는 돈은 1,490달러로 딱 막혀 있는데 잃을 수 있는 돈은 위로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행히 이 무제한 위험은 그대로 두지 않고 막을 수 있습니다. 행사가 200 콜옵션을 팔면서 그보다 높은 행사가 220 콜옵션을 함께 사두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쇼콜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판 200 콜옵션에서 14달러 90센트를 받고 보호용으로 산 220 콜옵션에서 5달러 95센트를 내면 실제로 손에 남는 순수 프리미엄은 8달러 95센트, 계약당 895달러입니다. 이 220 콜옵션 하나가 위험을 정해진 크기 안에 가둬줍니다. AMD가 아무리 크게 올라도 판 200달러 콜옵션에서 나는 손실을 함께 산 220 콜옵션의 이익이 그 위에서부터 그대로 상쇄해주기 때문입니다. AMD가 220달러를 넘어 얼마나 오르든 두 콜옵션의 값 차이는 두 행사가의 간격인 20달러에서 딱 멈춥니다. 즉 이 포지션에서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계약당 2,000달러로 고정되고 여기서 처음에 받은 895달러를 빼면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105달러가 됩니다. 손실이 위로 끝없이 벌어지지 않고 이 지점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의 손익분기점은 208달러 95센트가 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위험을 가두는 대가로 벌 수 있는 이익의 상한도 함께 낮아집니다. 콜옵션 하나만 파는 네이키드 판매는 이익이 1,490달러지만 손실은 무제한인 반면 쇼콜 스프레드는 이익이 895달러로 줄어드는 대신 최대 손실이 1,105달러로 못 박힙니다. 게다가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AMD가 더 내려가더라도 따로 더 잃을 것이 없이 받은 프리미엄만 챙기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위험과 수익이라는 첫 번째 차이였다면 두 번째 차이는 이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콜옵션을 사는 쪽은 AMD가 손익분기점 214달러 90센트를 넘겨야만 이깁니다. 29일 안에 11달러 넘게 올라줘야 하는 꽤 까다로운 조건이죠. 반대로 콜옵션을 파는 쪽은 정반대입니다. AMD가 214달러 90센트만 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든 떨어지든 심지어 11달러 가까이 올라오더라도 이깁니다. 사는 쪽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줘야 이기고 파는 쪽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기는 셈입니다. 다만 파는 쪽의 이 편안함은 주가가 크게 오르는 순간 손실이 무제한으로 돌변한다는 대가를 늘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행사와 배정, 다시 말해 방아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입니다. 콜옵션을 산 사람은 언제 권리를 행사할지를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주식 배정을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콜옵션을 판 사람은 상대가 언제 권리를 행사할지 통제할 수 없어서 어느 날 무작위로 주식을 배정을 받으면 행사가의 100주를 넘겨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차이는 증거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콜옵션을 살 때는 최대 손실인 1,490달러가 그대로 묶이는 돈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콜옵션을 팔 때는 주가가 위로 크게 튈 가능성까지 증권사가 미리 감안하기 때문에 훨씬 큰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무제한 손실의 가능성이 그대로 증거금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쪽과 파는 쪽 어느 편이 더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사는 쪽에서도 꾸준히 버는 사람이 있고 파는 쪽에서도 꾸준히 버는 사람이 있으며 반대로 양쪽 모두
읽어도 꾸준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방식이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어려움은 특히 언제 이익을 챙기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사는 쪽은 이익의 한계가 없다 보니 5달러 주고 산 옵션이 10달러가 되어도 더 갈 것 같은데 하며 쉽게 놓지 못합니다. 반대로 파는 쪽은 판단이 한결 수월합니다. 5달러의 판 옵션이 1달러까지 떨어지면 이미 이익의 80%를 챙긴 것이고 남은 것은 100달러 뿐인데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정리하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세 가지 차이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위험과 수익입니다. 사는 쪽은 위험이 제한되고 이익이 무제한인 반면 파는 쪽은 이익이 제한되고 손실이 무제한입니다. 둘째는 이기는 조건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사는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가 손익분기점 위로 빠르게 올라주는 특별한 움직임이 나와야 이깁니다. 반대로 파는 쪽은 그런 큰 상승만 없으면 주가가 제자리에 있거나 떨어져도 이깁니다. 셋째는 행사와 배정입니다. 사는 쪽은 행사를 스스로 통제하지만 파는 쪽은 예상치 못한 배정의 위험을 떠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같은 콜옵션 하나를 어느 편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위험과 수익, 이기는 구간까지 두 사람의 손익은 정확히 거울처럼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콜옵션을 사는 쪽에 설지, 파는 쪽에 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